안녕하세요. 썰 민법입니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꽝꽝꽝꽝 민법입니다. 이런 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꽝친 날도 있고 어쨌든 간에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지상권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상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 279조 지상권의 내용이 뭐냐? 타인의 토지에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첫 시간에 그거 했고 제일 중요했던 얘기는 저당권 설정하면서 담보 목적의 지상권 설정했을 때 다시 한번 법률관계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 당연 소멸한다. 이 담보 지상권에는 피담보 채무 없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지상권 설정된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내지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가 지상권 1교시의 포인트였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얘기는 지상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상권도 양도되는 게 원칙이지만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상권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283조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부터 해볼게요. 자, 법조항 읽습니다. 자, 법조항을 보니까 1항이 포인트가 지상권이 소멸했대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 지상권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상권 소멸했다는 얘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30년 동안 쓰기로 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30년의 계약기간이 경과했다. 그렇죠? 그래서 법조항에는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요. 4강 할 때 287조 지상권자가 지위를 2년 이상 체납해서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지상권 소멸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법조항의 지상권 소멸은 계약기간 만료, 정상적으로 지상권 소멸한 경우만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해서 지상권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합니다. 그래서 정리. 첫 번째 요건은 지상권이 소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남아있다. 현존한 때라면 아깝잖아요. 그러면 자 이번 시간 말미에서 볼 텐데 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지상권자가 건물 지었으면요. 건물을 수거하셔야 돼. 이게 원칙이야. 모든 것의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 공작물, 수목이 현존한다. 그러면 수거하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낭비다. 그래서 우리 법은 두 가지 요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지상권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한 경우라면 자 여기서 포인트,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지상권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갱신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갱신을 청구한다 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284조 지난 시간에 지상권은 당사자 간에 갱신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였냐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계약이었어. 이런 말을 우리가 갱신할 수 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지금 법조항은 갱신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일방이 다른 쪽한테 가서 계약 연장해달라라는 계약을 청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민법적으로 약간 여 물론 우리가 지금 다른 것처럼 민법도 엄밀하게 따지면 갱신할 수 있다와 갱신을 청구한다 의미는 약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야를 그동안 쭉 배워와서 이게 다른 게 알지만 이게 외국 사람 듣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법조항에서 갱신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이것은 재계약이다. 이에 비해서 지금 나와 있는 갱신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느 일방 당사자가 즉 지상권 설정자가 아니라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한테 가서 당신 땅 한번 연장 더 합시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런 권리는 청구권입니다. 2항 어디서 알 수 있느냐? 2항 보세요.
지상권 설정자가 전항의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1항에서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하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아니야. 연장해주기 싫어. 나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한다면 계약이 연장되겠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얘기야. 이런 경우에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권리를 우리가 매수 청구권, 이걸 다른 말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부른대요.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지상권에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법조항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 지상권 관련 파트에서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정리해 두셔야 차후에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은 임대차 가서 이 법조항이 대단히 또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림은 이 그림이었잖아요.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의 토지에 을이란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에 대해서 X 토지에 건물 지었죠. 그래서 현재 을은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맞나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건물의 소유자. 또 내지는 을은 토지의 지상권자입니다. 라는 거 있어. 그렇죠? 그런데 요 그림이요.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보세요. 첫 번째. 지상권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뭐 했다? 소멸했다. 소멸했답니다. 소멸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상물이 뭐 한다? 현존합니다. 그렇죠? 지상물 현존합니다. 올려볼게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지상권 소멸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물이 뭐 한다? 현존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현존한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먼저 하고 싶은 얘기, 지상권자에게 계약의 갱신,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인정되기 위한 요건 두 가지. 첫 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정상적으로 지상권이 소멸해야 한다. 플러스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라면 계약 한번 더 합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시험 첫 번째 문제, 이런 경우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험 지문에요. 형성권입니까? 아니면 청구권입니까가 첫 번째 기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약갱신 청구는 표현의 방식이 청구권인데 땡땡땡 청구권인데 이 청구권은 대부분 청구권인데 경우에 따라서 청구권이란 말을 쓰지만 형성권의 권리가 몇 가지 배우셨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서 문제,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형성권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형성권 아니래요. 그렇죠? 청구권이다. 왜 그러냐? 법조항을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 원하면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나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할 수 있잖아. 형성권이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일종의 뭐라고요? 청구권입니다. 라고 정리하죠. 됐나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가 포인트입니다. 거절당해. 거절당해야 돼. 거절당하면 갱신 청구를 원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 경우에 지상권자는 이제 그러면 계약을 연장해주기 싫으면 네가 내 건물 사라는 권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 2.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런 권리는 전형적인 형성권이다. 따라서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합니다. 그냥 시가로.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 시험 지문에 제가 만들어 볼게. 시험 지문 만들어 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들 보셔봐. 요 그림 좀 볼게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상권이 소멸했다. 그리고 지상물이 현존하게 되면 시험 지문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올 수 있다. X입니다.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먼저 계약갱신 청구가 거절당하고 나와야 돼. 곧바로 무조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상물이 현존하면 곧바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자 1번이 뭐예요? 갱신 청구야. 2번이 뭐예요? 매수 청구야.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먼저 계약 한번 더 합시다라고 요구하시고 원치 않으면 그때 비로소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하시라고. 따라서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가 일종의 형성권이다 보니까 의사만 표시하면 지상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만 좀 깊어지면 매매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지상권자는 매매 대금 받기 전까지 목적물 인도할 수 있죠.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그렇죠. 또 설정자도 목적물의 인도를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는 매매 대금 안 줄 수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자 가장 포인트 갱신 청구와 지상물 매수 청구와의 상관관계를 기억하셔야 돼. 갱신 청구는 청구권이다. 이에 비해서 지상권자의 설정자에 대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실은. 포인트가 실은 아니야. 모든 시험에 나왔던 기출은 이겁니다. 자, 칠판 보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 우리가 차후에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에게 방빼라고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시험 지문에는 약속 지키지 않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다. 글씨를 좀 키워볼게요. 자, 글씨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자,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이거예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네. 첫 번째는 정상적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소멸하는 경우. 그렇죠? 두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지금처럼 지료를 2년 이상 체납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 청구나 지상물의 매수 청구는 성실한 30년 동안 지료를 꼬박꼬박 낸 지상권자에게 이런 권리를 인정해야지 무조건 소멸한 경우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서두에 지상권 1교시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시중에 제가 실무에서요 약정 지상권을 본 경우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상권자에게 너무 막대한 권리를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의 땅을 빌려 써가지고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최하 30년이죠. 그리고 계약 끝날 때쯤 건물이 멸실되지 않는 한 갱신 청구 들어가죠. 그러면 또 플러스 30년이야. 그러면 60년이야 최소. 그러면 제 나이가 지금 이 나이인데 60년 뒤에는 저는 100살 넘어갑니다. 저는 제 땅에도 못 들어가 지금. 또 내지는 30년 뒤에 건물 사야 돼. 돈도 없는데 땅을 사야 돼. 건물 사야 돼. 그러니까 우리 법이 지상권자에게 너무 막대한 권리를 줘버려 지금.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약정 지상권이 거의 없답니다. 제 식대로 표현할게요. 죄송해요. 모르는 진짜로 모르는 좀 과학적 표현하면 법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만 설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망한 거야. 차라리 땅을 팔고만 파는 게 맞지. 아니 어느 세월에 지금 들어가냐고 지금. 60년 동안 못 들어가. 60년 동안. 또 30년 뒤에 건물 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지상권자에게 이런 막대한 권리를 줘버리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지상권이 약정 지상권은 현실 세계는 거의 없다고. 저도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어. 죄송해요. 멍청한 사람 아니면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땅을 널리는 한 있어도 이게 30년 동안 내 땅을 독점점이니까 사용할 수 없어. 지상권자만 쓰니까. 또 30년 뒤에 가면 계약을 연장해 주든가 아니면 건물 사야 돼. 지상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막대한 걸 주다 보니까 지상권이 현실 세계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283조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포인트 두 가지. 갱신 청구는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 제일 중요한 얘기는 지료 2년 이상 체납되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지상권 소멸한 경우라면 지상권자에게 절대로 갱신 청구나 절대로 지상물의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법정 봅니다. 285조, 284조는 뭐였냐면 계약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285조. 자,
단순한 얘기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했대.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했으면 무슨 얘기냐면 지상권자는 자기가 지은 건물,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랍니다. 수거해서 원상복구. 이게 당연한 얘기야. 이게 당연한 얘기야.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상권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그냥 결과대로 보세요. 정상적으로 지상권 소멸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을 소멸할 수 있잖아. 그런 경우라면 지상권자 너 건물 빼라고 네 돈으로 가지고 자기가 지은 건물, 공작물, 수거를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에 회복한다 라는 법조항입니다. 단순한 법조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2항이에요. 2항 볼게요. 자,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잔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땅 주인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잠깐만.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글씨를 좀 키워 볼게요. 자,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자, 보세요.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지만 지금 법정을 보니까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초입니다. 우리 전세권을 배우실 때도 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자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듯이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에게 공의 부속물의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상권 배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지상권자도 설정자에게 내지는 설정자도 지상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국어적인 표현으로 이해해버리면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으로 읽혀집니다. 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정당한 이유 없답니다. 야, 네 건물 내가 살게 라고 하니까 지상권자가 야! 싫어. 나는 나한테 안 팔 거야. 정당한 이유가 안 된대. 그래서 법 표현의 방식은 자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긴 한데 다만 오늘 우리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는데 공부가 좀 돼 있으면 이 법조항이 좀 의미가 있어요. 자, 지상권 설정자에게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법문상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니까 역으로 따지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판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다시 정리 지상권자가 설정자에게 하든 아니면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하든 다 형성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이해하셨죠 지금? 그럼 먼저 자 좀 그림을 좀 바꿔볼까요? 그림을.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시험 지문에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문장을 만듭니다. 자 지상권자의 지상권 설정자에 대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자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시험지문 이런 겁니다. 지상권 설정자에 대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요 매수 청구권이 시험 지문에 형성권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형성권이라. 근데 여기 공이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지문에 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모르면 헷갈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자에 대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라는 점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끝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이번 시간 마지막 법조항입니다. 지료 증감 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면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뜻만 좀 보시고 그래서 결론만 정리. 그래서 자 칠판 보세요. 첫 번째는 지료 증감 청구권도 형성권이다. 두 번째 요게
사정 변경의 원칙을 법으로 법제화해 놓은 거다. 이 두 가지 마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286조는 나올 일이 없다. 다만 지료 증감 청구권은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권자에게 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도 지상권자에게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표현하면 지상권자는 설정자에게 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자에게 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양자 모두.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두 가지는 기억하셔. 첫 번째는 형성권이다. 두 번째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법으로 법제화한 것이다. 라는 거. 이 정도의 뜻만 좀 가볍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꽝꽝꽝인 오늘 월요일인데요. 내일은 활기찬 또 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유튜브를 찍는 재미에 하루가 갑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